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MLS에서 전례 없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석 기사들입니다. 이번의 목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가 어떻게 동료 선수들과 팬심, 그리고 리그의 경제 구조까지 바꾸고 있는지, 이른바 손흥민 효과의 실체를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 지점은 계속해서 리오넬 메시의 영향력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만이 가진 독특한 파급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손흥민 효과는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동료들의 존경,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최고의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MLS 선수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은 가장 뛰고 싶은 클럽은 어디인가? 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팀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LAFC였습니다. 이 지점이 현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팬 투표가 아니라 매일 그라운드에서 경쟁하는 현역 프로 선수들의 투표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선수들의 코멘트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거의 한 목소리로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나 명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저 선수와 함께 뛰고 싶다는 것은 리더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팀의 분위기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이니까요. 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경이롭지만 팀으로서 함께 뛰고 훈련하고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리더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말이죠. 선수들은 손흥민의 기량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 팀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아예 순위권에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상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손흥민 효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존경한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가 구단의 실질적인 이득으로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감성적인 평가가 아주 현실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LAFC 관련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349억 8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그 전보다 599.4% 증가한 수치로 거의 600%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회사를 새로 하나 차린 수준의 성장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팬들 덕분일까요? 아니면 현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 팬들의 관심도 엄청나지만 자료에 따르면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량 역시 28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리그 전체가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특정 선수 한 명 때문에 리그 전체의 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관심이라면 당연히 돈의 흐름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구단의 수익 구조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FC가 현지 한인 라디오 방송국과 이례적으로 중계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정 선수 한 명을 위해 지역 방송 생태계가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또 2만 2천석 규모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은 이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전 좌석 매진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LAFC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때 2,650만 달러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라고 하는데 사실 30대 선수에게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건 엄청난 모험 아니었을까요? 당시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2,650만 달러는 MLS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물론 유럽 빅리그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아직 성장 중인 MLS의 재정 규모를 생각하면 거의 구단의 명운을 건 투자였습니다. 30대 초반 선수에게 너무 과한 투자다,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MLS의 돈 갑오 총재조차 손흥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 용감한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성공이었는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투자는 단순한 선수 영입 비용이 아니라 리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괜히 포브스가 그를 MLS의 미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시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둘 다 리그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 효과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3년에 메시가 마이애미에 입단했을 때 그야말로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MLS 경기를 중계하는 애플 TV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구단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하루아침에 1,3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살아있는 전설을 관람하기 위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메시 효과는 관람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습니다. 그저 박물관에 있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러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손흥민 효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료는 관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쉽게 만드는 힘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봤듯이 동료 선수들은 그와 함께 뛰고 싶어 하고 지역사회와 팬들은 팀을 중심으로 함께 응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참여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홈 경기장입니다. 경기 때마다 수많은 한인 팬들이 만들어내는 푸른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LAFC의 상징색이 검은색과 금색인데도 말이죠. 그 정도 분위기라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입니다. 실제로 한 동료 선수는 마치 12명, 13명이 함께 뛰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3,250명 규모의 공식 서포터즈 그룹 35552가 더해져서 만들어내는 그 열광적인 분위기. 이것이 상대 팀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을, 동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AFC가 홈 경기장 분위기가 가장 이상적인 팀 1위로 뽑힌 것입니다. 이러한 팬덤 현상이 선수 개인에게 너무 집중되면 만약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 거품처럼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이며 실제로 많은 스타 마케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손흥민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 바로 그 참여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손흥민이라는 개인을 보러 오는 것을 넘어서 그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커뮤니티와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LAFC라는 클럽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를 관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팬들과는 다른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를 끄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팬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동료 선수들과 팬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자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스널의 전설 티에리 앙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스널과 토트넘은 그냥 라이벌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증오해온 말 그대로 숙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는 누구보다 토트넘을 비판하고 공격해온 아스널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북런던의 왕으로 불리며 토트넘 팬들에게는 공공의 적 1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트넘을 싫어하든 한국을 싫어하든 손흥민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자료는 이 발언을 거의 항복 선언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는 적대감의 상징이 그 적대감의 대상인 팀의 핵심 선수에게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립 서비스를 넘어선 것입니다. 앙리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재능, 즉 축구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프로 정신과 인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는 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대표팀을 위해 시즌 중에도 그 먼 거리를 오가며 헌신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앙리가 직접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봤던 경험을 이야기한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이 다 끝난 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남아서 수천 번의 슛을 반복하고 땀을 비우듯 쏟으면서도 늘 웃음과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앙리가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죠. 결국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넘어선 그 인품이 100년 넘게 뿌리 깊게 박혀있던 증오의 벽마저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으로 적의 마음까지 얻는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를 넘어서 미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료 선수들에게는 가장 함께 뛰고 싶은 존재가 되고 구단과 리그에는 폭발적인 경제 효과를 남겨주고 팬들에게는 열광적인 참여 문화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숙적의 존경까지 이끌어내고 있으니까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33세 나이에 그는 전성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자부심을 넘어 이제는 세계 축구의 품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례는 한 사람의 실력과 인품이 어떻게 하나의 리그, 나아가 한 분야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분야에서 재능에 대한 찬사를 넘어 인품으로 깊은 존경까지 받는 리더가 있다면 그가 만들어낼 장기적인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